한선재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선전재단 대표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총선 선거제도 방식의 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여야 5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제도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 1월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를 가지고 바로 작년에 총선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독일의 국회의원 정수는 598명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99명의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과 또 똑같은 수인 299명의 비례대표가 있어서 합하면 598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선을 치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수는 709명입니다. 709명.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총수는 598명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709명이 당선될 수 있을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여야 5당이 합의한 것처럼 10%를 늘린 330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 400명 또는 그 이상이 당선될 수도 있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60% 내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70% 정도의 국민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하는 게 뭐 있냐,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인 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정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최종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지를 않고 단식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정의의 승리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598명이 아니고 709명이나 당선되는 시스템으로 가느냐?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역구 선거와 정당 비례 선거,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데서 오는 문제인데, 기본은 정당 투표 결과 획득한 표의 비율대로 의석을 나눠와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확보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강력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는 10%를 밖에는 못 얻었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20%를 얻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지역구 선거가 비례보다 더 많이 당선되게 되면, 지역 선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당선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의 비율로 국회의원을 뽑겠다고 하면 A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받았기 때문에 의석이 10%가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미 20%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당 득표의 비례성이라는 게 이미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은 일단 모두 당선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본래의 10%보다 더 많은 의석이 이미 지역에서 당선되게 되는데, 정당 득표율 비율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정당의 당선자 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정당 B, C, D, E 정당에 비례대표를 더 붙여줘서 A정당이 득표한 10%에 해당하는 의석을 A정당이 가져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A정당은 원래 그대로 가져가는데
B, C, D, E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A가 10%가 되도록 자꾸 더 보태주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독일에는 정수인 598명보다 111명이 더 많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의회에 가보시게 되면 본래 정수가 598명이기 때문에 의자가 6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00명 이상이 당선됐기 때문에 보조 의자를 갖다 놓고 의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4년 뒤에 2021년에 또 선거가 있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독일에서 당선될지 독일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선거 결과라는 게, 표심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30명에 합의했다고는 하나 자칫하면 400명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마 이 말을 하지 않고 330명을 주장하는 여야의 정치인들은 나중에 결과 나오더라도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세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세비뿐만 아니라 보좌관 9명, 8 플러스 1이죠. 8명의 보좌관과 1명의 인턴도 있고 각종 특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사무실, 자동차, 유류비 등등 각종 혜택이 많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그 사무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더 당선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무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보좌관도 줘야 되고 그 밖에 각종 혜택도 줘야 됩니다. 기차도 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등등등등 하면 지금 1인당 약 4억 정도의 현금과 8 플러스 1명, 9명의 지원 인력을 갖고 있는 이런 큰 특혜를 가진 국회의원이 다시 100명 이상 탄생할지도 모르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주장한 대로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고 싶다면 정말 그게 본래의 의도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사표는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정당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모든 선거제도를 놓고 토론이 되어야지 한두 사람이 단식을 했다고 해서 문제투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데도 독일의 경우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일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정치인의 특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독일의 데어 슈피겔이라고 하는 시사주간지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교황님이 7등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1번부터 6번까지 뽑혔을까요? 예외 없이 정치인입니다. 메르켈을 포함한 6명의 정치인이 독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다. 슈피겔에 대한 조사를 한국에서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100명을 뽑는다고 한들 우리나라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비록 세비를 깎는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 국회의원들을 더 뽑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만 자칫 국회의원 수를 양산할 수 있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에 대한 무지이거나 혹은 알고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한국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